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법조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입니다. 이 법률신문 기사인데요. 형사 성공보수 무효 10년 만에 다른 하급심 판결, 10년간 법조 변화와 대응은 뭐 이런 부제가 달린 기사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법조 반응은 엇갈렸다. 전관 변호사의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건국 이후 유지되어 온 성공보수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변호사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부 재판장은 최성수 부장판사이고요. 이달 23일에 10년 전 이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합법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재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마주하는 재판들은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재판이라는 거 피해갈 수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법률에 무지하거나 또는 이제 실력이 없거나 또는 뭐 자신이 없거나 하는 분들 변호사를 찾게 됐죠.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 외에도 성공보수 이런 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을 제기를 해야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1억 원의 손해를 배상받아야겠어. 그래서 민사소송을 좀 제기를 해야겠어. 하고서 이제 변호사와 상담을 하죠. 이제 변호사가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뜻대로 한번 소송을 진행해 보죠. 하고서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이 일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 착수금으로서 돈을 먼저 받고요. 또 이 원고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또 판결을 받아내오면 그 판결 성공시켰다 하는 그 사례비로 성공보수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피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가 내게 이런 재판이 걸려왔어. 그런데 나는 이게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소송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각을 시켜주면 좋겠어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하게 되죠. 이때도 착수금을 받고 또 그 의뢰인의 피고가 된 의뢰인의 요구대로 그와 같은 재판 결과를 얻어내게 됐을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또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민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기타 사건에서는 이런 착수금 외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게 관행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합법이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요. 지난 10년 전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판결인데요. 자, 사건은 2015-200111 부당이익금 사건이고요. 여기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보도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이 대법원 보도 자료는요, 이 사건의 개요를 이제 정리를 해준 건데요. 형사 사건에 관해서 체결된 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판단을 구했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효다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 한번 판결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거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형사사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그 이상으로 한다.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 절차는 국민의 자유, 재산, 명예는 물론 사회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직결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이 존재한다면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정의관념의 혼란을 가져오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형사 피의자가 된 사람 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이제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방어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자신 대신에 이제 그런 국가의 어떤 형벌권 행사에 이제 맞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형사 사건도 그러면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착수금 외에도 성공보수라는 것을 대가로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위임 사물의 처리에 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변호사와 위임인인 의뢰인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사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형사소송이라는 거는 이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당사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되겠죠. 당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 명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과 윤리성이 다른 사건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가 된다. 그래서 단순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그런 대가를 수수하는 관계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 하는 것이 10년 전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에서 말하는 이 성공의 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그쵸? 이제 과연 이 성공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무죄를 받는 것이 성공인가? 또는 뭐 구속을 면하게 하는 게 성공인가? 뭐 또는 예컨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까지를 성공으로 볼 것인가? 뭐 이렇게 이 성공의 기준을 의뢰인 하고 변호사 간의 합의에 일단은 따라서 정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불구속 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기각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피고인의 석방이나 무죄, 벌금, 집행유예 등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서 그 대가를 가지고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가 과연 이 형사사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염결성이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의 고도의 직업 윤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보편 타당한 것인가 했을 때에는 아니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보면은 피고인의 석방이라든지 무죄 판결 등은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형사소송 절차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직권주의적 요소가 있고 이런 등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의 노력만으로서 이 성공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성공이란 결과가 당연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민법상 봤을 때 이 어떤 형사사건을 두고서 단순히 착수금 이외의 어떤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성공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다. 특히 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은요, 당장에 이제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형사 사건에 이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와 또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로부터 어떤 금전적 대가를 청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지향하고 있는 미풍양 속에 반한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10년 전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와서요. 실제로 이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부터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소고발을 당했다든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착수금 외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금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 그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 하는 것이 이번 법률신문 어제자 2026년 1월 28일자 이 보도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변호사 협회는 아주 변호사들과 변호사협회는 상당히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법원 판결로서 방금 전에 보신 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10년 전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공보수의 수령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대법원이 판결로서 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음으로 결과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2018년에 이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가 인정이 안 되었고요.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은요. 그렇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면 법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조 반응입니다. 10년 만에 반전이다. 비록 대법원은 아니고 하급심이지만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이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에 이 법조계에서는 아주 상당히 환영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까지는 이제 변호사들이 돈 벌 기회가 제한이 됐던 거죠. 형사사건을 맡으면 이 착수금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번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이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화되는 것으로 바뀐다면 변호사들의 수입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협회 이런 데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소송 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공보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이 연간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적으로 한 건 수임하는데 1심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500만 원, 못해도 3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성공보수가 없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근데 성공보수를 받기 시작하면은 여기에다 더해서 한 형사사건 하나만 딱 맡으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 형사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의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동등하지 못한 관계의 어떤 계약, 변호사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의뢰인이 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성공보수까지 이제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거, 이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 제 입장인데, 최근 지난 10년 동안 이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변호사가 엄청나게 이 법조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나가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손가락 빨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업계에서 법조 여기서 이번 하급심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겠지요. 굶어 죽겠는데 아주 단비가 내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지금 국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단계를 수행하는 이런 기관들의 공정성이 굉장히 의심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번 판결이 혹시 혹여나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